당시 황실의 명맥을 이어갈 후계자로 지목받던 인물이다. (1945년) 나이 34세로 사망한 이우에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가 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야스쿠니 백년사.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특별 문서인 이 책에 이우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우가 조선 황족으로선 유일하게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다는 것이다. 망해버린 제국, 나라를 지키지 못한 황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기억하는 이가 없는 대한제국 황실의 일원이었던 이우. 그는 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것일까? 이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 정신과 자존 의식을 지키고자 일제에 맞섰던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저항에 관한 기록이다. 태평양 전쟁 종전일을 앞둔 7월이 되면 일본에선 크고 작은 모임과 축제가 열린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행진이 벌어졌다.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 전몰자를 기리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였다. 축제가 벌어진 곳은 야스쿠니 신사. 일본인들은 엄숙하고 다채로운 의식을 통해 전몰자를 추모했다. 이들은 전쟁을 잊지 않았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야스쿠니 신사는 늘 그 중심에 서 있다. 일본은 이곳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받든다. 신사 앞에 초등학생이 보낸 글씨와 그림들이 전시됐다. 야스쿠니에 모셔져 있는 영혼들, 아이들마저 전몰자를 기리고 추모한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기 전에 그 자민당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에는 알링턴이 있고 소련이나 일국에 또 무명 전사의 묘지 등이 있다. 어느 나라든 국가에서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국민이 감사를 바치는 장소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는가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야스쿠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1859년 세워진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을 수호하는 국가 신사로 위상이 높아졌다. 제국주의 전쟁 당시 전장터로 떠나는 수많은 일본 청년들은 이곳에 모여 충성을 맹세했다. 그때 일본은 전쟁을 국가와 천황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이라 불렀고 젊은이들은 기꺼이 목숨을 던졌다. 더욱이 전쟁이 끝난 뒤 전몰자들이 합사되면서 야스쿠니는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야스쿠니는 전전에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군국주의의 상징이었고 그것이 전후가 되어도 기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가지는 어떤 전쟁관에 보게 되면은 전쟁을 어떤 침략 전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반성을 기초로 해서 전쟁에서 죽은 희생자를 추도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본이 한 전쟁은 정당했었다라는 전제하에 전쟁에서 죽은 군인 군속을 받들고 그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장소가 야스쿠니였다는 데 대해서는 전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우의 아들 이청 씨가 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 5월.
대한제국 황실의 남은 몇 안 되는 자손으로 해방 이후 미국에서 오래 거주했던 이청 씨는 아버지가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 이청 씨는 곧바로 야스쿠니에 편지를 보냈다. 합사가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협조문이다. 합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직계 가족만이 가능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기 자기 나라가 따로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딴 나라라는 것을 애한테 가르쳐주면은 일본 비밀 경찰이라도 알면은 큰일 나니까 그 얘기를 못했던 거. 이우가 태어난 것은 1912년. 한일 합방으로 이미 국권은 일본에 넘어갔고 대한제국 황실은 깊은 자책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였다. 그때 고종의 위로이자 희망으로 귀염을 독차지한 것이 어린 이우였다. 이우는 자라면서 재치 있고 영특한 면모를 보여주었고 복잡한 서열 관계로 한데 어울리기 힘들었던 황실 가족들을 일일이 챙기며 그 구심점 역할까지 훌륭히 소화해낸다. 마당에서 뛰놀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잘 놀았어요. 아무튼 재밌게 그 사교춤도 가르쳐줘서 다 배우고 그런 거 다 해줬어요, 오빠가.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달도 발구고 하면 항상 더 노래 가르쳐줘서 그것들 다 목청이 터지라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저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순사가 있으니까 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나가야지 하는데 참 여자 복색을 하다시피 하고 오빠는 그리고 형제들 대불고 호떡 사러 나가고. 1919년 고종이 사망하자 황실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린다. 이미 왕통을 잇는 일마저 일본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이 무렵 황실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의춘왕과 그의 가족이었다. 순정은 후사가 없었고 영춘왕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의춘왕의 아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가 바로 이우였다. 우리나라 황실에서는 이우 황손이 황실의 꽃이라고 할까 제1순위 태양과 같은 위치였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왕이 어린애였고 순종 황제가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의왕의 자손들로만 이어져야 되는데 의왕의 자손에 있어서 혈통이라든가 서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견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대한황실의 대표자라고 해도 될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우는 10살이 되던 해 도쿄로 이주하게 됐고 일본 황족들이 다니는 학습원에 입학한다. 조선과 일본은 같은 나라라는 이러한 융화 정책의 일환으로 황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학습원을 마친 뒤 이우는 영실왕과 형 이건처럼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한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일본이 계획한 대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軍人になりますことは決まったことです。明治天皇のご意志によって日本の皇族方は全部軍人になら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私らも当然それと同じ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で、だからもうずっと小さい自分からね軍人になるということを承知しておったので抵抗も何も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이후의 육사 동기생들은 그를 충성스러운 일본 군인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이후는 줄곧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사용했는데 학교와 황실의 지적에도 고집을 꺾지 않아 큰 골칫거리였다고 한다. 頭のいい気のつく人です。僕みたいなのんびりしていないから。怒ると
朝鮮語を使うんですよ。何言ってんださっぱり分かんない。ただしょっちゅうか字は上手です。ずっと。字も上手ですし、それから歌も上手です。どんな歌をお歌いだったんですか？普通の日本の歌もからも朝鮮の歌も歌いますね。ね、喧嘩っていうことないけど、なんかするとすぐ朝鮮語使うからこっちはね自分感飛んで分かんない。 조선 황족임에도 일본 군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교가 되어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뜻밖의 사고를 만나게 된다.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폭심지 주변 10km 이내는 폐허로 변했다. 폭탄의 직접적 영향으로 사망한 이가 7만여 명. 통곡과 신음소리가 도시를 뒤덮었다. 히로시마를 가로지르는 혼가와강 주변 역시 시체와 부상자들이 넘쳐났다. 폭탄이 떨어지니까 날아가서 이 황소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본인들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물이 먹고 싶으니까 이제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7개의 강에 시체가 거의 빽빽이에요. 이렇게 떠들어갔어. 내가 참 비참하다니 그런 비참할 수 없어.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뭐냐,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타버리니까 칼집이 나가지고 물 달라. 그때 히로시마에 있었던 조선인 곽귀훈 씨. 그는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조선인들이 사망했고 그 중에 이우도 포함돼 있었다. 조선 황족 중 유일한 원폭 희생자다. 당시 이우는 히로시마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총군 참모본부로 출근하는 중이었다. 중국에서 돌아와 첫 출근길이었다. 육군 중자였던 이우는 자동차가 있었지만 이날 이상하게도 말을 타겠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그런데 숙소를 나간 뒤 종족이 묘연해졌다. 점심때가 되도록 이우가 나타나지 않자 참모본부엔 비상이 걸렸다. こいからまで来られて、とにかくその時間にはもう司令部の近くまで来てられることは大体推定でね、殿下がまだ見つからないがどうしようかというんで吉成に相談に来たんです。それでいつもの道筋、その近所の道筋をとして吉成武官が捜索隊長になって殿下を探して見つかったらすぐここへ連れてこいと、まあそういうことで吉成は我々が双葉山に移る前からそうですね、もう8時過ぎて9時過ぎには捜索隊を2つ部隊を作って 거리마다 희생자와 부상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이우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혼가와강 아이오이교 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その時の状態はあったもんでなければ分かりません。悲壮なもんでしたけれど、その中をなお西方に進んでおりましたら、ちょうど橋の中央あたりで、西の方から中学生が叫んでるんです。憲兵さん、兵隊さん、ここに常光参謀が倒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こういう声だったんです。当時我々憲兵隊の憲兵にもその方の通知があったわけです。第二総軍に、皇族である陸軍工閣下がいらっしゃると。 발견 당시 이우는 살아 있었다. 그는 즉각 히로시마 부근 니노시마 섬으로 보내졌다. 그곳에 당시 일본군 검역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히로시마는 중국과 남태평양 지역으로 출병하는 해군 본부가 있던 곳이다. 슈크샤와 이렇게 될까? こちらがないんかね。この道路がなかったんですから。そうですそうです。これ後ではいはいつけたんだずっとこの海岸こう回ってここにそこ 장교 숙사가 이 거시기에 있었다는데. 석고 숙사. 이곳 검역소는 규모도 크고 의료 장비도 제법 갖춘 곳이었다. 이유는 자정이 넘으면서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끝내 사망하고 만다. 意識はあまりはっきりしとられないのか、ただ痛い痛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おられまして、かなりの高熱であったと記憶しております。それで、解熱剤とそれから鎮痛剤を安静にする意味の鎮痛剤を投与して、お休み願って、私と小沢大尉が交代でその日がずっと診療に当たって行こ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ちょうど12時で交代して間もなしだったと思いますが、様子がおかしいというので、見ましたところもほとんど呼吸停止の状態で亡くなられました。 이우가 사망한 그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었다. 이우의 부관 요시나리 히로무가 자살한 것이다. 요시나리는 왜 자살을 한 것일까? 우리는 그의 아들의 집을 찾아 나섰다. 마을 입구에서 길을 묻자 상세하게 알려준다. 여기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요시나리의 막내 아들 추요시. 아버지 사망 당시 그는 3살이었다. 요시나리는 이후에 총애를 받던 부관이었다. 상관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필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바로 그날 요시나리는 이우와 함께 출근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자살을 택한 것이다. なんか尻にお尻に出来物ができたっていうことで、後方から車で、ついていってたそうですね。それで、そこに原爆が落ちて李空港が亡くなられたってことで、その遺骨をですね2日かかってようやく探し当てて、それをお国元に送り返した夜にですね五木武官として申し訳ないということで、割腹自殺って言いますか、を行って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を聞いています。 부관으로서의 책임, 이유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자살한 요시나리는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버지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의 아들도 아버지를 존경한다. 전쟁터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도 일본 군인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켰다는 것이다. 이후의 죽음은 즉각 조선에 전해졌다. 다음 날인 8월 7일 그의 시신은 비행기로 조선에 보내졌다. 황실 법도에 따라 장례식은 9일 뒤인 8월 15일 경성운동장, 지금의 동대문 운동장에서 거행하기로 결정됐다. 얼음칸에다 넣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다 신체 보라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들여다 보니까 손은 하나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 눈이 시뻘겋 검었더라고요. 그래 눈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검었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 결혼 반지 끼고 저거 했으니까 이제 그거 빼더라고요. 빼고 이제
찬주 그분 결혼 반지 빼고 같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봉했어요. 마침 그날이 돼 보니까는 12시에 장례를 지내기로 해서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해놨는데 12시에 중대방송이 있다고, 중대방송을 모두 들어야 한다 그래서 12시가 오후 3시경으로 연기가 되고 중대방송을 다 들었어요. 이후에 장례식 날인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 천황의 중대 발표란 바로 항복선언이었다. 도쿄 시민들은 황궁 앞에 몰려가 비통해했지만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에 안도했다. 그날 오후 서울 시내는 태극기의 물결이 넘쳐났다. 36년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웃은 그 해방을 보지 못하고 조용히 땅에 묻혔다. (7월) 말 이청씨는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아버지 이우가 합사됐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1959년) 조선을 비롯해 중국, 대만인들을 합사하는 과정에서 이우의 합사가 이루어졌다. 야스쿠니에 놀라오라고 브로셔도 보냈는데 아주 기분 나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야스쿠니 내부에선 이우를 황족으로 대우하느냐 일반 군인으로 처리하느냐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우는 일본 황족과 달리 일반 군인으로 분류돼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전몰자 처리 원칙에 따라 합사됐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유공뿐만이 아니라 조선인이 약 2만 1,000여 명이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유라는 그 조선 왕족이 합사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은 조선인들이 유족의 동의 없이 2만 1,000여 명이나 합사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하고 동일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이 되었고 해방이 된 이후 45년에 저희가 해방이 되는데 조선인이 주로 합사가 되는 것은 59년 이후입니다. 59년 이후에 이분들은 일본 국적에서 떨어져 나갔고 떨어져 나갔다는 이유로 일본 똑같이 전쟁에서 사망한 일본 군인 구속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이분들은 보상도 받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자료를 제공해서 야스쿠니 신사가 일방적으로 합사됐다는 것은 어떤 커다란 유족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스쿠니는 왜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 중국인들까지 합사한 것일까? 이들은 대부분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들이다. 또한 분명 일본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야스쿠니는 일본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 で他方旧植民地の出身の人たちについてはやはりその現在独特の歴史観を持っていてですねかつて日本軍の軍人としてあるいは軍属として日本人として日本の戦争に協力したんだと。でかつて日本人であったものが戦後日本人でなくなることはありえないとまで言ってるんですね。 조선 황족이자 일본군 장교였던 이유. 그는 과연 야스쿠니에 합사될 만큼 일본을 위해 일본에 충성하던 군인이었을까? 이후의 특별한 행적은 1935년 결혼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운현 오빠하고 상대가
히다시라가와라고 있어요. 히다시라가와라고 황적이죠. 거기 딸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 황적 사진이 있습니다. 황적 사진첩이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게 다 와요. 궁으로 갖고. 거기 나오는데 이쁘더라고. 근데 걔하고 말은 했는데 싫다고 그랬잖아요.